예, 그리고 뭐 개성공단도 재개한다고 하는데 거기 무슨 위원장이 또 천주교 신부더라고요. 음, 제가 오늘 또 그 아침에 보니까 위안부 또 합의를 다시 끄집어냈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데 위안부 문제를 오늘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애국 동지분들 중에서 전라도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면서 또 전라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하다 보면은 전라도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애국 동지 전라도 분들은 제가 사랑을 합니다. 애국하시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말고 애국하지 않은 많은 수의 전라도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화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종석이가 지금 뭐였죠? 문재인 취임과 동시에 비서실장 해서 하는 거 보면은 맨날 무슨 까기 합니다. 까기. 뭐 호두 까기도 아니고 맨날 까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까기 임종석. 까기 임종석. 자, 얘가 뭐를 많이 깠냐면요. 캐비넷 문서 까기. UAE 원전 계약 문서 그 리베이트 까기. 그다음에 위안부 합의 문서 까기. 얘는 지금 전부 까기만 하고 있어. 지나간 합의 문서들을 전부 뒤에서 자꾸만 까기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UAE하고도 외교 단절 위기를 지금 맞고 있고요. 또 위안부 문제로 지금 들먹거리니까 일본 측 답변이 이렇게 나왔죠. 만약 문재인이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 관계 관리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절대 합의 요구 수용할 수 없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2년 전에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할 때 30년간 비공개해야 한다라고 국가 간 협정으로 약속을 했던 건데 그걸 2년 만에 합의 파기를 하려고 임종석이 들이밀으니까 일본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이거 임종석이가 또 한 대 얻어 터질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왜 이 타이밍에 임종석이하고 문재인이는 일본과 갈등 유발을 하려고 할까요? 그 목적이 있겠죠. 자, 첫 번째, 국내 문제 돌파구로 삼지 않았나 싶어요. 제천 화재 사건, UAE 외교 단절, 탄저균 백신 건, 중국 굴욕 외교, 그래서 국격 실추했죠. 이 모두 일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이 한번 사건이 터졌다 하면 대형 참사로 지금 문재인과 임종석은 어디 내밀 게 없어요. 맨날 대형 실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치 위기를 돌파하려고 위안부 문제를 끄집어낸 거 아닌가 하고요. 두 번째는 한일 갈등 유발을 해서 한미일 군사안보 동맹을 깨겠다라고 하는 한미일 군사안보 동맹을 분열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과 함께 북한을 폭격하는 그 작전에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연장시켜주고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 완성하기 위한 시간을 끌어주기 위해서 한일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이 문재인과 임종석의 좌파 정권은 지금 자기네들 그 정권 탄생에 공신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민노총, 세월호 유가족, 정교조 등
여러 이 좌파 세력들이 문재인하고 임종석에게 뭔가 자꾸 요구를 하는데 지금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지난번에 그 세월호 유가족 그 사람이 그 왜 제천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무슨 이익을 취하려 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아마도 문재인에게 세월호 유가족한테 돈 더 달라 이런 얘기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했었는데 바로 지금 이 문재인과 임종석을 지지하는 좌파 세력들 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이 제 느낌이에요. 이 사람들이 뭔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보상 요구를 하는데 그걸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잠재우기 위해서는 뭐냐? 중공, 모택동, 홍위병식, 광신도를 결집시키는 것이 필요했겠죠. 그러려면은 일본과의 갈등을 유발해서 반일 데모 촛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노리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애국 우파 세력을 공격하려는 의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님과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투쟁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 3일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검찰 조사 거부하셨죠. 네. 그리고 태극기 집회 세력이 점점점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태극기 집회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라도 이 촛불 좌파들을 끌어 모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기폭제가 뭐냐? 바로 일본과의 반일 데모, 일본과의 대결을 통해서 이 자기네들의 세력 결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은 지금 문재인과 임종석이는 전부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부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다른 골목에 막 쫓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도 국제 간 이미 협상이 끝난 걸 다시 들먹이는데요. 자, 그러면 문재인과 임종석의 이 좌파 세력은 위안부 문제를 꺼집어내서 과연 큰 힘을 얻을까요? 뭔가 이득을 얻을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이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위안부 문제를 끄집어내서 문재인과 임종석 좌파 정권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로 자기들이 얻어 터지는 현상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위안부 문제로 멸망을 재촉한다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북한 정권은 70년 동안 위안부 문제를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무시했습니다. 그럼 북한은 왜 70년 동안 위안부 문제를 말을 안 했을까요? 첫 번째, 북한이 친일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겠죠. 두 번째, 북한이 일제시대 때 자발적으로 위안부 공출에 협조하지 않았나. 이거는 역사적인 문제겠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아마 했을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세 번째는 위안부 문제를 끄집어내야 북한 정권에 아무 이득도 없고 쓸모없는 병신짓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했겠죠. 그래서 위안부 문제로 애국 우파를 친일파로 몰아서 공격하려는 문재인과 임종석의 논리는 바로 그 논리로 문재인과 임종석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친일파로 몰아서 공격하란 말이야. 위안부 문제에 전혀 신경 안 쓰는 북한 김정은도 친일파로 몰으라고. 두 번째 이유는 위안부 문제를 떠드는 자들의 정체가 뭔가를 한번 봅시다. 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가 정대협이라고 있습니다. 정신대 대책협의회.
이 정대협의 대표가 윤미향 목사입니다. 한신대 졸업했고요. 기독교 장로회 소속 목사입니다. 이 기독교 장로회는 어떤 교단이냐? 이 전라도에 신자들이 굉장히 많고 전라도에 이 기독교 장로회 소속 교회가 굉장히 많은 교단이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만든 교단이 기독교 장로회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노회가 7개가 있는데 충청도는 2개밖에 없고요. 경상도는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에 이 기독교 장로의 교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 전라도 교세가 강한 이 교단의 목사가 윤미향인데 이 윤미향이가 정대협을 이 대표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계속 줄기차게 물고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재인 좌파 정권과 가장 유사한 이게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정권이 누구냐? 문재인 좌파 정권과 더불민주당, 국민의당, 민중당, 정의당들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첫 번째, 전라도 정치 세력이다. 두 번째, 좌파 세력이다. 세 번째, 반일 세력이다. 이 전라도, 좌파, 반일, 이 사상적인 세력들이 뭉쳐진 게 더불민주당, 국민의당, 민중당, 정의당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정당의 역사적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친일파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친일파가 아니다라는 근거에서 출발하는데요. 그래서 애국 우파를 맨날 친일파라고 공격을 해요. 이거 거짓말이죠. 역사 왜곡해서 한 건데 오히려 말이죠. 이 더불민주당, 국민의당, 민중당, 정의당 얘네들의 조상을 파고 올라가면 얘네들의 조상들이 다 친일파였어요. 제가 그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친북, 종북, 좌파들의 조상들은 과연 친일파가 아니었나 아니면 친일파였나 제가 역사적인 팩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세금의 60%가 전라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라도 부자가 경상도 부자보다 3배나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전라도 인구가 경상도 인구보다 2배가 더 많았었습니다. 조선 말에 동학 잔당 세력이 진보회를 결성해서 친일파 단체 일진회와 합병한 뒤에 한일 합방을 추진했던 그 공신 친일 단체가 바로 동학 잔당들인데 이 동학 잔당들의 대부분이 70%가 이 진보회의 70%가 전라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인 팩트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일제시대 때 전라도 부자가 이 전국에서 최고 부자들이 전라도 부자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에 당연히 협력할 수밖에 없죠.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친일파가 다수였고 독립운동가가 적었던 지역이 전라도였어요. 그래서 역사적 팩트에서 1945년 광복 후에 친일 사범을 검거했더니 2039명이 전라도에서 친일파가 잡혔는데 전국에서 친일파 잡은 게 4,000명이에요. 4,000명 중에 전라도에서만 2,000명이라고 하는 친일 사범들이 검거가 됐어요. 그리고 이 친일파가 이 부자가 전라도에 많았기 때문에 그 반면에 전라도에는 이 가난한 농민, 소장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6.25 남침 때 김일성이가 전라도에서 30만 명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죽이려고 했는데 이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김일성이가 바쁘게 그 퇴각을 했는데 그때 전라도 사람 4만 5천 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 김일성이가 남한 내에서 학살한 자가 전부 6만 명인데 학살자 6만 명 중에
4만 5천 명이 전라도 사람들만 골라서 죽였어요. 김일성이가. 그럼 김일성이가 왜 남한에서 죽인 사람들의 73%에 해당되는 4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전라도인을 대량 학살했을까요? 첫 번째, 그 박헌영이라고 하는 그 남로당 그 간첩이 김일성이한테 그랬답니다. 전쟁이 터지면 전라도의 농민 빨치산들이 협조를 해서 김일성이의 공산화를 도울 거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났었다고 하네요. 이거는 소문인지 팩트인지 제가 확인은 안 됐는데요. 두 번째, 전라도에 원래 친일파가 많아서 김일성이가 친일파를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역사적 팩트 네 번째는 뭐냐면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대량 넘어가는 월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에서는 21명만 월북했고 서울 경기권은 6,400명이 월북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월북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김일성이가 전라도 사람들을 4만 5천 명을 막 쥐잡듯이 잡아 죽이니까 김일성이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엄청나게 김일성이를 공포스럽게 두렵게 생각했기 때문에 21명밖에 월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김일성이한테 그렇게 죽음에서 이게 벗어난 게 이제 미군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미군을 환영했었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군이 들어왔을 때도 환영했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전라도는 친일파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김일성한테 가장 많이 학살당한 곳이었고요. 미군과 대한민국 정부를 환영했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로 나온 결론이 이래요.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들이라면 일본에 감사해야 돼요. 미국에 감사해야 돼요. 자유 대한민국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공, 반북, 애국, 친미, 친일 해야 정상인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전라도 사람들이 살았었어요. 1985년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정상대로 살았던 전라도 사람들이 1987년부터 전라도가 비정상적인 지역으로 변질이 됩니다. 바로 김대중 때문에. 김대중과 이 전라도 정치, 이 지도부 세력들이 전라도를 1987년부터 바꾸기 시작합니다. 친중, 종북, 반미, 반대한민국 정서로 전라도를 지배하게 합니다. 위안부 문제 제기한 임종석이도 전라도 출신이죠. 자, 임종석은 조상들이 일제 때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특검이나 국정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특검 검사들은 모두 대한애국당에서 지명하는 걸로 하고 말이죠. 두 번째, 위안부 할머님들은 유시민, 박원순한테 가서 당신들 애비들은 일제 때 뭐 했는지 그 한 일을 알고 있냐 하고 좀 먼저 물어보세요. 위안부 할머님들은 이명박, 홍준표에게 가서도 당신들 애비가 일제 때 한 일을 알고 있냐 하고 먼저 좀 물어보세요. 만약에 제가 우리 애국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채팅창에 한번 답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북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한다면 어느 지방 사람들을 제일 많이 죽일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 대한민국 공산화한다면 어느 지방 사람들을 제일 많이 죽일 것 같습니까? 답 한번 올려보세요. 저는 답 안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문재인, 임종석 좌파 정권은 이념도 개판, 사상도 국가관도 개판, 역사 인식도 개판, 능력도 비전도 개판입니다. 오로지 좌파 정권 이 정신병자들 패거리들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습니다.
이 자들은 역사인식도 가치관도 사상도 다 개판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킬 겁니다. 얼마 못 가서 지들끼리 이게 뭐가 통솔이 안 되는 현상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저는 역사적 흐름은 반드시 가는 길로 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이런 정신병자들 쓰레기 좌파 정권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 징조가 위안부 합의 깨고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개성공단 재개하겠다고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UAE하고도 외교 단절이 어떻고 시끄러운데 한일 외교 단절 상태까지 오면은 그 좌파 정권의 몰락은 더욱 빨라질 겁니다. 그 좌파 정권 붕괴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겁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과 월드 호구 왕따 양아치 등신 타조 정권 문재인 쓰레기 정권 퇴진을 소리 높여 외칩시다. 애국동지 여러분, 더 힘차게 투쟁합시다. 새로운 애국심과 뜨거운 동지애로 이번 토요일 인천 부평역에 모입시다. 나 혼자만이라도 태극기를 들고 나가겠다는 태극기 정신으로 한 번 더 위대하게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쟁해 나갑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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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화이팅! 최고의 논평이었습니다. MBC, KBS, SBS 종편 패널로 부르기 바랍니다. 그 오는 그 쓰레기 패널 부르지 말고 할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하는 분이 패널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LA님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패널로 그걸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있습니다. 예, 허준선 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일